의대 약대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의대 약대에 합격을 해도 또 수능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업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의대 약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 유튜브 채널에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의대 약대를 예로 들고 있는 거지 어떤 직업이든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의대 약대에 합격을 했어도 다시 수능을 도전하는 사람들은 더 큰 성공을 위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온라인 판매 쪽만 봐도 누군가는 월 1,000만 원의 수익에 성공했어도 그 사람들은 더 큰 성공을 위해서 또 다른 도전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고 그 사람들은 어떤 도전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먼저 약대부터 보면 약대에 합격을 했어도 다시 수능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약대가 작년부터 수능으로 학생을 선발했는데 지금 2학년을 보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정원의 20%에서 40%는 의대 진학을 위해 빠져나갔습니다. 의사와 약사를 비교했을 때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두 문제 차이로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지만 졸업 후 의사와 약사의 차이는 많이 납니다. 제 영상의 댓글에는 약사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댓글이 달리는데 반대로 그분들에게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더라도 사람이 많으면 누구나 쉽게 성공하기는 힘듭니다. 그게 약사든 의사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약사의 경우에는 가끔씩 온라인상에 올라오는 글이 있는데 건물이 하나 있고 병원이 10개 정도 되고 약국이 하나 있는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글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병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약국만 봅니다. 약사들도 부러워하는 약국일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세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운이 좋거나 건물주와 어떤 관계가 있거나 돈이 많아서 많은 권리금을 주고 그 자리에 들어갔거나 이런 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중 누군가는 운에 맡기기보다는 내가 노력해서 그런 자리에 들어가려고 할 거예요. 대부분의 약사는 불가능합니다. 약국을 평생 해도 그런 건물주가 되기 힘드니까요. 주변에 그런 건물주가 있어도 나한테 약국 자리를 공짜로 줄 리가 없으니까요. 약국도 어렵다고 할 시간에 그런 건물주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게 본인에게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약사법에는 약사는 약국만 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뭐든 하면서 본인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약국 운영도 하나의 사업이지만 본인의 노력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는 또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어려우니까 그래서 약대에서 의대 진학을 시도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좀 있는 후배들에게도 약대보다는 의대가 좋으니 시도를 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의사보다 약사가 좋은 게 있으니까 그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것들을 내가 먼저 해보고 방법을 하나씩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의대인데 의사도 다 같은 의사가 아닙니다. 40대 나이가 되니까 큰 병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갈 때 이런 병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고 대학병원의 유명한 교수님들에게 진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대학병원에서 유명했던 교수님들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을 찾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병원은 예약이 몇 주 밀려 있는 곳도 있습니다. 내 몸 치료받을 땐 치료를 잘해주는 의사를 찾아서 한두 시간 멀리 떨어진 병원도 찾아갑니다.
몇 주 뒤에 예약이 잡혀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갑니다. 동네 지역의 몇몇 의사들은 병원도 힘들다고 하는데 대학병원에서 유명했던 교수님들이 운영하는 병원들은 하나같이 다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대학병원에서 어느 정도 경력을 쌓으면 된다는 말이 되고, 대학병원이 유명해야 하니까 지방의대에 합격했더라도 대학병원이 유명한 의대 진학을 위해서 다시 수능을 보는 것은 더 나은 성공을 위해서는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도전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의사, 약사도 힘들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의대 약대만 그럴까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삼성전자에 취업했었습니다. 여기서도 경쟁을 해야 합니다. 기업들의 구조는 대부분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가장 꼭대기에는 임원의 자리가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일도 잘해야 되고 정치질도 잘해야 되고, 공부를 잘했던 대학생들이 취업 후 정치질을 잘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능력의 영역이 됩니다. 불확실성이 아주 큰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정치질이 필요 없는 영역인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게 더 좋은 거고, 확률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것은 병원이니까 유명 대학병원에 있는 의대를 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방 의대나 약대에서 수능을 위해 빠져나간 인원이 많은데요. 곧 편입 시장도 열립니다. 편입을 잘 하기 위해서는 대학 2년 동안 학점도 중요하고 토익도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 동안 학점을 잘 받기 위해 공부하는 것에 더해서 토익을 만점 가깝게 받는 것과 수능을 2년 더 공부하는 것, 이 두 가지 중 더 쉽다고 생각하는 것을 준비하면 됩니다. 상위권 의대를 생각한다면 무조건 수능을 봐야 합니다. 상위권 의대에서는 이탈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으니까요. 편입이냐 수능이냐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하고 저는 무조건 수능을 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왕 더 준비할 거면 상위권 의대를 가는 게 미래를 위해서 더 현명한 선택이 될 거예요. 제가 가진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누군가는 동의를 하고 누군가는 동의를 하지 못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각각이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판단을 하든 현직 의사, 약사도 어렵다고 하니까 의사, 약사가 되더라도 추가로 다른 사업도 같이 진행해 보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사업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